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천송 UCC 공모전, 부천송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부천송의 주인공을 찾는 부천송 가수 도전하기와 부천송 댄스 대결, 부천송 댄스 따라 하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총 10팀을 선정해 상금 등 시상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부천송 UCC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공모 분야는 부천송 가수 도전하기와 부천송 댄스 따라하기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부천송 댄스를 추는 장면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11일까지 부천시 인터넷 방송국 판타지아 방송국에서 접수하며 가수 도전하기 최우수팀은 60만 원, 댄스 따라하기 최우수팀은 30만 원 등 총 10팀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또 가수 도전하기 최우수팀의 경우 실제 부천송2 녹음에 참여하며 댄스 따라하기 수상팀의 영상은 뮤직비디오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끼와 예술적 기량을 뽐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천송과 부천송 댄스는 지난 여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 축제 행사장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첫 선을 보였으며 현재 각종 행사와 부천시 보건소, 건강체조교실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의원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와 함께 시의 주요 현안과 의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 콜센터 추진 현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주요 현안과 함께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집행부가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건설과 안전시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서부 우회도로와 오산 IC 진출입도로 개선 공사,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범 설치될 옐로카펫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산시는 이 밖에도 내산미동 공유재산을 활용해 스타트업 캠퍼스, 복합 안전체험관 등을 갖춘 2만여 평 규모의 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 결과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220일의 임시회를 열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과 조례안 등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 노인대학 사물놀이팀과 스포츠 댄스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조재웅 대한노인회 오산시 지회장을 비롯해 곽상욱 오산시장, 손정한 오산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와 함께 노인 복지에 힘써온 유공자 38명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9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내년에는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인정 운영비와 시설 개선, 도우미 지원 등 노인 여가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실버 가요제와 장기자랑이 진행돼 행사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강원도 내 6차 산업 인증 농가, 가공 농산물 제조업체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 농산업 포럼이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내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
중간 지원 조직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강원 농산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산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강원행복시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내 6차 산업 인증 농가, 농산물 가공 사업자,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강원 6차 산업화 및 농촌 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6차 산업화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 모색, 유통과 마케팅 교육 등이 실시됐으며 지역 농촌 상품 전시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워크숍도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횡성군은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서양화가 장정근 개인전 황소가 있는 풍경이 개최됐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전시에 이어 10월 28일까지 횡성군청 갤러리에서 2차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6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사업 일환인 자살 예방 연극 죽기 살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 공연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다 함께 이번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2016 노산문화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황제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 체육, 다방면에 걸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요. 평창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축제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제39회 노산문화제 및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창 군민의 화합과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올해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평창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군수님께서 외병들이 왔을 때 이 지역을 지킨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후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노산문화제의 주축이 되는 것은 단연 성황제와 충의제 봉행입니다. 지금의 평창군이 있기까지 피땀을 흘리며 우리 지역을 지켜온 선조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인데요. 평창군은 매년 평창고등학교 학생을 제례에 초청해 살아 숨쉬는 지역의 역사를 느끼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합니다. 임진왜란 무렵에 저희 동네를 지켜줬던 선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와서 한번 보니까 되게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평창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군민의 날 개회식, 올해도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8개 읍면 참가자들은 각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지역 문화를 알아가면서 애향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매년 군민의 날에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군민 대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역시 향토 봉사 부문과 체육 부문, 지역 개발 부문 등 개인 4명과 단체 한 팀에게 영광이 돌아갔는데요.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평창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39회 노산문화제와 34회 평창군민의 날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많이 해온 만큼 49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 개최식까지 성공 개최가 될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한편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펼쳐졌습니다. 축구와 배구, 족구, 게이트볼 등 남녀노소가 즐기는 스포츠 종목을 선정해 읍면별로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한층 가까워진 평창 군민들은 군민의 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 근본적인 목표가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해서
평창군의 발전을 기약하는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피를 흘려서 이 지역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 깊은 뜻을 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노산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만 평창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 2016 노산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을 지켜온 선조들의 결의와 정신을 기억하며 노산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더욱더 단단하고 열정이 넘치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도시경관 정비 사업이 이달 착공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정비 사업은 지난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관령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의 재발견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 만들기 조성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공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대관령 IC에서 송천교까지 2.8km와 대관령시까지 2.87km에 대해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약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관령시까지 전선 지중화 공사는 이미 착공돼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에 착공하는 올림픽 상징 가로 조성 및 진출입 관문 경관 개선 사업과 올림픽 시가지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은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홍보와 붐 조성을 위해 가로깃대와 카운트다운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고속도로와 국도 통행자에게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를 알리고 올림픽 열기 확산을 위해 고속도로 하행선 용평면 용전이에 시범적으로 가로깃대 41개소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또한 평창읍 천변 삼거리에 동계올림픽 디데이 카운트다운 조형물을 설치해 대회까지 남은 기간과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기간을 전광판에 상시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제51회 거북선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축제 전문가와 보존회, 관광협회 등 15명으로 거북선 축제 준비 기획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연구와 주민 참여 등 4개 분과별로 축제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할 계획입니다. 시는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기본 계획서를 확정한 뒤 내년 2월까지 거북선 축제 홍보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여수 산단의 세계 최초로 바이오부타놀을 생산하는 시범 공장이 들어섭니다. GS 칼텍스는 여수 공장에 5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부타놀 시범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바이오부타놀 시범 공장에서는 목재류와 농업 부산물 등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연간 400톤 규모의 휘발유용 자동차 연료와 접착제 등의 원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GS 칼텍스는 이번 바이오부타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바이오 산업의 핵심 품목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여수시민위원회가 낭만포차 운영 이후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위원회는 낭만포차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포차 운영자와 인근 상인들의 전용 주차장 신설과 유료 노상주차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낭만포차가 위치한 종포해양공원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이유로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공원 내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수항의 크루즈 입항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크루즈선 마리나오 입항으로 중국 관광객 3,400여 명이 3억 8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고쇼와 아쿠아플라넷 등 관광시설 입장료에 5,700만 원, 버스 임대료와 가이드 숙박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특산품 판매장에 1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진남로 상가에 사후 면세점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담양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서면에 따르면 요가 강사가 주 2회씩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요가 교실은 바쁜 농사일로 인해 평소 운동이 부족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우기 쉬운 요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노대연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활성화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양군은 만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올해 접종 대상자는 11,200여 명으로 군 보건소는 전년보다 예방접종 민간 위탁을 더 확대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지정 독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담양사랑병원, 동산병원, 담양이비인후과의원 등 20개소가 해당되며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2016 전국 드론대 축제가 주말 비 예보로 인해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남도립대학교와 담양종합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비 소식으로 인해 개최일이 11월로 늦춰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천시에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드론 체험과 레이싱 경기 등을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축제를 연기하게 됐다며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2016) 대한민국 인삼 대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인삼 대축제는 대한민국의 힘, 세계 속의 고려 인삼을 주제로 영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인삼 주산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인삼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국에서 생산된 인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홍보, 체험, 판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등 인삼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인삼의 날 선포식을 갖고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장욱현 영주시장을 회장으로 16개 시군의 시장 군수로 결성된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협의회는 인삼의 활로를 모색하고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펼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려나 봅니다. 생활 패턴이나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남는 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통 떡 만들기 체험입니다. 떡은 만들기가 번거로워서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신청 열기도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포항 포스팅에서 체험 과정을 전합니다. 똑 싸세요. 예쁜 똑 있어요. 하나 먹고 시작해볼까? 아니 이 맛은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를 이 맛. 여러분 이 맛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러 함께 가보시죠.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 전통떡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을 위한 수업이 펼쳐지는 이곳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수업을 듣기 위한 주부들로 가득합니다.
이 전통 떡 만들기 프로그램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취지로 만드신 프로그램인가요? 네, 점점 갈수록 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또 가정에서는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떡 만들기를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떡 만들기 전문 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매년 빨라지는 상황. 이를 막고자 수업이 마련됐는데요. 아니, 정말 다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행복한 표정으로 떡 만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어떤 것들 배우게 되나요?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만들고 있는 떡은 어떤 떡이에요? 오늘 설기종인데 설기를 그냥 옛날처럼 설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다양하게 부재료를 넣어서 만들어서 도넛 설기, 아이스크림 설기, 커피 설기 등 다양하게 만들 겁니다. 이번 수업은 접수 시작 이틀 만에 등록이 마감되며 시민들의 전통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회를 갖게 된 참가자들은 5번에 걸쳐 11종의 떡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자리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 참가하게 되셨어요? 레시피가 확실하지 않고 인터넷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확실하게 배우잖아요. 집에서는 이래 맛보고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직접 와서 배워보시니까 좀 만족스러우세요? 지금 모양 내는 것도 봤고 틀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그냥 하는구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좋네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전통떡 리더 교육은 쌀 중심의 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매년 쌓이던 쌀이 전통떡으로 변신했으니 맛있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쁜 하트 모양이 올라간 커피 설기가 지금 맛있게 쪄지고 있는데요. 네. 어머니 평소에 좀 떡 좀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죠. 아니, 어떤 떡 좋아하세요? 설기도 좋아하고요. 인절미도 좋아하고요. 송편도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지금 쪄지고 있는데 잘 만들어질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아주 예쁘게 지금 준비해서 찌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잘 된 이 떡 누구 갖다 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이요. 그럼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엄마가 해서 간다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가 지금 하트 그림이 있는 떡을 가지고 지금 쪄서 달려갈 거야. 기다려. 당신도 기다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쌀 소비를 다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도 촉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 이번에만 하고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나요? 쌀을 이용한 요리라든지 음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도 떡을 만드는 과정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술 만들기라든지 그 외 발효식품 만들기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쌀의 매력에 흠뻑 빠진 주부들. 뛰어난 우리 쌀의 맛과 효능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약속해줘. 오늘은 우리 쌀 소비를 위한 전통 떡교실에서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몸을 위해, 우리 농업을 위해 우리 떡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쌀, 우리 떡, 파이팅!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